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아이가 차에 깔리게 되자 아이의 엄마는 초인적인 힘으로 자동차를 들어 올립니다. 전쟁터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한 한 작은 체구의 병사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무기들과 군수품을 산 꼭대기까지 옮깁니다. 최면에 걸린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동전을 구부립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기에 초자연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면으로 다루기를 피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이 자연 안에서 초자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법칙 아래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과연 어떤 알려지지 않는 법칙이었을까요? 잠재의식이라는 미지의 분야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간단히 말해본다면 나 자신을 잊게 되었을 때 잠재의식을 막고 있던 한 개의 뚜껑이 열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식함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역시 자동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일정한 암시를 통해 나에 대한 인식을 잊게 될 때 위의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은 이런 초월적인 현상에만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도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기쁜 것도 혹은 우울한 것도,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도 혹은 건강한 것도,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혹은 충만한 것도, 내가 부지런한 것도 혹은 게으른 것도, 내가 의지가 강한 것도 혹은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지금 성공한 것도 혹은 실패한 것도, 이 모두가 잠재의식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저런 초월적인 능력과 관계한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당연히 무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도 안 돼 라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하는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잠재의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잠재의식이 저런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관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 볼 겁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잘 통제하여 사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커다란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통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잠재의식을 바꿔서 현실을 바꾸는 방법, 그것을 내빌링이라고 부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별 대가와 가치조차 없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랬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도대체 어떤 미신에 사로잡히면 저런 황당한 말을 믿을 수 있는 걸까?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반박하는 것도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되나요? 아니요. 저는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도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건강을 상상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나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픈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그리 새겨들을 만한 가치조차, 반박할 가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지금 저는 저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종교에 빠지듯 갑자기 꿈에서 어떤 존재를 만나서 귀의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고 지금은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이성과 격리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전 스스로를 과학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 명제를 받아들이게 된 것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바뀐 이유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오해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교정해줄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왜 저 명제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상상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사고가 변화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네빌 고다드의 저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서의 내용을 주변의 사물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관련해 주의 깊게 본 관찰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얻은 몇 가지 경험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기에 그리고 무엇을 관찰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기에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기에 저 말도 안 되는 명제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상상의 법칙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서 제가 예전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부자라고 상상하면 부자가 되겠네? 세상에 그렇게 허황된 주장이 어디 있겠어? 혹은 네빌 고다드의 책을 읽고 직접 해본 사람 중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상을 했는데 왜 되지 않는 거지? 이 법칙은 가짜구나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전 이런 질문에 짧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짧은 설명이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짧은 설명은 상상을 하면 현실이 됩니다. 좋은 상상을 많이 하세요입니다. 그런데 누가 저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좋은 상상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마 저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정말 저렇게 축약된 말로 표현하는 것은 오해만 일으킵니다. 하지만 만약 저런 질문을 지닌 사람과 대화를 나눌 긴 시간이 있고 상대방 역시도 열린 마음으로 저와 이야기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전 어느 정도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 법칙을 부정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결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저희 사고가 왜 달라졌는지를, 그리고 어떤 오해를 가졌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말해본다면 상대방도 설득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법칙을 부정하는 사람 역시도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한 오해를 지니고 있을 것이고 그런 오해를 바탕으로 상상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실수를 교정했던 과정을 이야기해보면 상대방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상의 법칙에 대해 짧은 말로 단편적인 대답을 하다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해는 단순히 오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그것을 토대로 비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설명이라면 조금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책 한 권 분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편적으로 질문을 주셨던 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긴 설명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저 허황된 이야기에 설득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상상의 법칙에 대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에게는 그 가능성이 확신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설득이 된다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네빌 고다드가 제시하는 상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허황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요.
1993년 세계 육상 성주권이 열린 독일의 벤츠마을. 한 여성이 마라톤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트랙이 32km 즈음에 다다르자 스퍼트를 내며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승을 해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시상식장에서는 그녀의 국적을 알리는 일본 국기가 가장 맨 위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벤츠를 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일본의 여성 마라토너 아사리 준코가 7개월 동안 했던 이미지 트레이닝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이었지만 7개월 후 완벽한 현실이 됩니다. 살은 찌고 통닭이란 것을 먹으면 그 뼈로 국물을 내서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한 남성은 가수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몸도 잃고 성대도 잃을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꿈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큰 무대에서 자신의 엔딩 무대를 장식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그 남성은 그 허황된 꿈을 잘 때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음악을 들을 때도 생각합니다. 그러던 그가 정말 72만 분의 1 경쟁률을 뚫고 국민 오디션 슈퍼스타 K의 우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꿨던 것처럼 그 화려한 무대에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슈퍼스타 K 우승자 서인국의 이야기입니다. 근대 오전 경기 선수인 메럴린 킹은 70년 후반 사고로 척추를 다칩니다.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된 그녀가 한 일은 영사기를 틀고 그 경기를 직접 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반복된 상상훈련 끝에 기적적으로 침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메달을 땁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상의 힘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과 현실이 일치하는 경험은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상상과 일치하는 현실의 경험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이웃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혹은 유명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과 현실의 관계를 약간은 의심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넘어 직접 해보기까지 합니다. 책에서 말한 것처럼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들 중 다수는 실패하고 단지 소수의 경험만이 성공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성공한 소수의 경험은 우연히 일치로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거지? 저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었다니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 이 법칙을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이 어디에선가 상상이 현실이 된 다른 이의 경험이 또 귓가에 들려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귓가에 들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귀가 번쩍 뜨이면서 어쩌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라는 생각으로 가슴 한쪽이 시립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저 사람처럼 방법을 바꾸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법칙을 슬며시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 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을 보면 그곳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책을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간단한 내용이 아닌 그곳에서 점점 더 세분화되고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상의 법칙은 그 역사가 참 깊습니다. 그 기원까지 추적하기에는 제 역량이 부족하지만 확실한 것은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중반까지 서양에서 이 법칙이 황금기를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을 신사상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네빌 고다드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사상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따라 외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안에서처럼 바깥에서도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경전들을 보면 위와 비슷한 문구가 약간만 외형을 달리한 채 여러 곳에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ith는 때로는 above로, without은 below로 쓰이면서 위에서처럼 아래에서도 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라는 구절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형이상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이론은 한 번 더 확장되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이 법칙이 황금기를 거치면서 널리 알려진다는 장점과 더불어 조금씩 훼손된다는 단점도 나타납니다. 이 법칙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이 그런 왜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법칙에 대해 말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좋은 상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상상을 많이 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해들은 사람은 이 축소된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계속 축소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이 덧붙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은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하면 어쨌든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당신이 일상의 노력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력을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덧붙입니다. 혹은 종교인이라면 그건 내 업 때문이야. 그런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곡과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과 변질은 한 개인의 오해에만 머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책으로 집필되거나 강연으로 이어져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상의 법칙으로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본래 신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차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면이 외부로 나타난다는 중심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한 부분으로 넘어갈수록 기존의 신사상에서 말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네빌 고다드를 비롯한 신사상가들은 이 상상의 법칙을 과학처럼 이야기를 하는 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 많은 수는 그 안의 원리가 생략된 단순 명령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그의 저서에서 상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상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의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의식은 상상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의 물질 세계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원인과 결과의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듯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하나의 단순 명령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원리적인 것은 생략한 채 단순 명령만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 타당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직 어떤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열심히 자신의 꿈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상상하라 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네빌 고다드는 상상을 하기 전에 잠과 비슷한 상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하기 전에 잠과 비슷한 상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우리는 왜 잠과 비슷한 상태를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명령 정도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잠과 비슷한 상태는 그 안에 과학적인 원리를 갖고 있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고안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와 의미는 생략한 채 단순 명령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선 본인이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잠과 비슷한 상태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무작정 따라한 것은 본래의 의도를 왜곡시킬 여지가 많습니다. 아무튼 저도 법칙을 처음 이해할 때는 원리가 생략된 단순 명령만 기억했습니다. 눈을 감으라고 했지? 그럼 눈을 감지.
잠과 비슷한 상태에 들라고 했지? 그럼 약간 졸리게 있지.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라고 했지? 그럼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지. 이런 식으로 무작정 따라했습니다. 왜 눈을 감고 왜 졸린 상태에 들어가고 왜 상상하는지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네빌 고다드의 책을 읽게 되자 그것들 각각이 뚜렷한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시한 규칙들 하나하나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지니고 있던 많은 오해들을 없앨 수 있었고 새롭게 다가온 의미와 함께 다른 의미로 방법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상상의 법칙에 대해 듣고 해보려 했을 때 어떤 오해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상상의 법칙을 듣게 되었을 때는 이런 식의 의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난 건강하다고 계속 생각하면 건강하게 되는 건가? 생각이랑 파동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현실이 되는 건가? 반복하는 횟수가 중요한 건가?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한 욕심을 들어주지 않아서인가? 이룰 수 있는 소망과 이룰 수 없는 소망이 따로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상만으로 무언가가 변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상과 함께 행동을 직접 해야만 하는 걸까? 믿음이란 것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난 믿음이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이 법칙 듣고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괴롭고 안 좋은 일이 더 일어나는 것 같다.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런데 저 사람은 열심히도 안 하는데 왜 상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저만 지닌 생각이 아니라 상상의 법칙을 접한 많은 분들의 공통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명확함 때문에 더더욱 이 상상의 법칙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저런 의문과 생각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문들을 따로 살펴보기보다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무엇이고 상호 간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상상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의식이 지닌 영노력의 법칙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상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지 잠재의식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방법은 무엇이고 믿음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설명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목적은 단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빌 고다드가 제시했던 정확한 원리를 알려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작동 원리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원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논의를 넓혀보겠습니다. 어떤 법칙이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삶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됩니다. 이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린 책은 네빌 고다드 강의 해설서로 리그파가 지은 네빌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선 여러분들에게 잠재의식에 대한 이해, 호기심, 관심 정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어요. 이 책을 꼭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기법들, 대한 상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직접 해보는 것이 달라요. 본문 내용에서 나온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잠과 비슷한 상태. 그것도 트레이닝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저희가 명상이라던가 기도 상태라던가 아니면 잠들기 직전에 그 몽롱함 있잖아요. 온몸에 대한 감각이 누가 옆에서 탁 깨우면 이렇게 움찔 놀라는 그 순간, 누군가가 옆에 툭 쳤을 때 깜짝 놀라게 되죠. 주변의 것을 인식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감으로 탁 느껴질 때, 그리고 어떤 것에 집중해 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나한테 말을 걸었는지,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인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상상했던 것들, 그 순간에 상상하고 그것들 안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는 향기가 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꽃밭에 있는 것을 상상했을 때 여러분들의 연인과 여행을 가요. 자, 연인과 여행을 가서 거기 가면 제주도인데 유채꽃이 있고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유채꽃 향기는 이럴 거야 하면서 흠뻑 빠져서 그때의 즐거운 생각에 빠져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장소는 커피숍이에요. 시끄러운 락 음악이 흘러도 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입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 명상을 하면 잠이 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명상을 하다가 자기도 하고 명상을 하다가 또 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몰입의 순간을 캐치하게 돼요. 그러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느낌이 전혀 힘들지도 않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내가 의도적으로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영상들이 펼쳐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눈을 감으면 앞이 깜깜하죠. 그 어두운 곳에 집중을 하십시오. 눈과 이마 정중앙에 그 어둠에 집중을 하고 계속 계세요. 계속 그곳을 바라보고 계세요. 엉뚱한 생각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를 흔드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어둠, 그 아무것도 없는 어둠에 집중을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라고 외칩니다. 또 잡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무라고 외치면서 그 어둠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주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아주 황홀합니다. 기쁨이 넘쳐나죠.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직접 만져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경험을 해보고 창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네빌링에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책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